자, 다음에 우리가 볼 작업은요. 이제 이 게시판에서 검색 기능을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검색 기능. 자, 검색이라는 거는 이제 요 이제 UI 화면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내용이 상당히 이제 많아질 거야. 저희가 만드는 요런 이제 페이지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여러분이 잡코리아 같은 데만 들어가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검색 조건이 있죠. 그 검색 조건에 따라서 SQL문이 유기적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되게 참 근데 웃겨요. 여기 검색 상품 이름만 어떤 사람은 이제 조건을 넣어가지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 적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요 날짜로만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요거 네 개를 다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뭐가 이제 변해야 되냐면은 SQL문이 바뀌게 됩니다. 제목에 넣었을 때랑 내용에 넣었을 때, 정렬값 넣었을 때, 어, 일자 검색할 때, 그때그때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SQL문이 바뀐다고. 자, 이 SQL 구문을 우리가 그러면은 조건에 따라서 바꿔 쓰는 유형의 SQL 구문을 우리가 동적 쿼리라 그래요. 자, 이 동적 쿼리 문장은 요 예시처럼 생겼는데, 요게 여러분 우리 JSTL 타임리프 문법이랑 아주 그냥 비슷해. 아주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딱 보면은 바로 아마 감이 올 거예요. 자, 동적 쿼리의 종류로는 if 구문, choose 구문, for each 구문이 있는데, 보통 if 구문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동적 쿼리에는. choose 구문은 이제 if else 문장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if else if else if 문장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구문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위에 있는 이제 if 문장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많이 쓴다라는 거고, 포이치 문장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을 한번 이제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동적 쿼리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SQL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SQL문이야. 요거는 지금 오라클 기준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 우리 거보다 복잡하게 생겨 보일 거야. 오라클의 이제 페이지네이션 처리하는 이제 유형입니다. 자, 요 사이에 if test라고 한 다음에 조건이 하나 적혔어. 그쵸? 자, 이 조건에 만족하면 뒤에 있는 문장을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는 여러분 어떤 값이 이제 들어갈 수 있냐면은 getter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getter. search type이라는 getter가 혹시 title이라는 문자열이었으면 SQL 부문을 저렇게 적어주겠다 이거야. 밑에도 마찬가지. 컨텐츠였으면은 밑에처럼 적겠다. 뭐 라이터였으면 아래처럼 적고 아래처럼 적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SQL을 다르게 동작시키는 건데, 요게 생각을 여러분 참 많이 해야 돼요.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음,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where 하고서는 요 문장을 이제 넣어놨지.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은 yes야, 정상이죠. 얘도 마찬가지. 연결이 되면 정상인데, 만약에 아무 조건도 이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어떻게 떨어져요? SQL 그래머 익셉션, 문법 이상하다가 떨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요 조건들이 반드시 하나는 꼭 만족하도록 동적 쿼리 구문을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돼. 어떤 전략을 또 많이 쓸 수 있냐면은 where 1은 1이라고 하면 이게 true가 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쓴다고만 그냥 알아두세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where 1 플러스 1 해가지고 요 구문이 완성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에러가 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건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 SQL 구문이 문법적 에러가 나지 않게끔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이거부터 한번 SQL 문장부터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까요? 이제 우리의 이 프로그램 보면은 이름 검색 있고, 내용 검색 있고, 정렬가 방식으로 이제 오더 바이도 칠 수 있어야 되고, 판매 마감일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값은 찾아주는 날짜 검색이 있어야 돼. 그쵸? 상품 이름 검색을 먼저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SQL 구문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from order by 뭐 리미트는 0에서 10개라고 10개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웨어절을 하나 이제 넣어볼까요? 오더절 이전에 웨어 프로드 네임 값이 뭐 데모인 거를 이렇게 찾으시면 안 나오겠지? 요런 단어가 포함된 거를 찾아야 돼. 그때 우리가 이제 like라는 애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like 요렇게요. name like. 자, 컬럼 명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이 데모라는 값이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용 검색이야. 하나만 적힐 때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조건이 이제 두 개였다. 여기서는 이제 AND로 여러분이 연결을 할 수도 있고 OR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AND라고 하면은 이제 둘 다 만족해야지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아니 나는 저 많은 것들 중에 이제 하나만 서칭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OR로 해도 되는 거고, 대신 이제 AND가 OR보다 빠르다 이거는 있죠. 그래서 AND로 하게 되면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만 나오는 거야. AND 예를 들어 우리 프로드 컨텐츠는 뭐 like 뭐 3번 퍼센트 33번 들어간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와, 이거 하나 나오네요. 그쵸? 데모라는 이름으로 요거를 쓴 거, 그리고 컨텐츠는 33이라고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거. 그쵸? 자, 날짜도 한번 해봅시다. 날짜. 여기 이제 보면은 판매 마감일 기준으로 날짜 검색을 하는 거 있죠? 판매 마감일 기준 날짜. 예를 들어 이제 요런 프로드 엔드 데이트 기준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2020 12월 20일이다. 그러면 요 사이 값, 예를 들어 뭐 12월 10일부터 12월 20까지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쵸? 자, 어떻게 적어주냐? 또 이제 end로 한번 연결한 거. end 프로드 end 데이터는 시작일보다 크고, 뭐 20, 자, 문자열 뭐 2020 12월 20일 보다 크고, 그리고 프로드 엔드 데이트가 비트윈 엔드 쓰셔도 되고요. 뭐뭐보다 작다. 뭐 2020 12월 뭐 20일 보다 작은, 이런 유형으로 조건이 들어가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상으로 했냐, 이하로 했냐, 초과로 했냐, 미만으로 했냐 이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이상이라고 하면은 포함돼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미만이라고 하거나 초과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큰 데이터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요게 여러분 문자열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게 처리가 되게 쉽습니다. 자, 실제 만약에 요 데이터가 여러분 날짜 타입의 이제 레그 데이터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비교 조건 넣을 때 날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투데이트 해가지고 날짜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엔드데이트 값 자체가 문자열 유형으로 봤지. 엔드데이트가 요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자열 비교를 그냥 하면 돼요. 별다른 작업 처리하지 않고 MySQL에서는 저기 이제 날짜 포맷하는 거 이게 이제 데이트 포맷이라는 애를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데이트 포맷 뭐 포맷 유형 만들고 데이터 집어넣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대수 비교가 그냥 이제 가능하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해볼까? 정렬이 들어간다. 낮은 순이랑 높은 순이 있네요. 자, 낮은 순이 들어가면 프라이스 기준, 오더절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겠죠. 콤마 찍고 여기서 찍을게요. 콤마 찍고 프로드 프라이스 기준 DESC 또는 ASC가 들어가면 돼요. 자, 잘못했다. 프로드 아이디가 선행 오더 조건이 되면은 무조건 프로드 아이디로만 정렬을 시켜버리니까 앞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프로드 프라이스 기준 DESC 또는 이제 ASC 앞에 들어가야지 얘가 선행 정렬이 되겠지. 이런 유형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쩔 때는 얘가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얘가 들어가고 어쩔 때는 얘가 들어가고 어쩔 때는 얘가 들어가고 이게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된다 이거야. 자, 여기 이제 화면을 봅시다.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냐면은 위에 보면은 이제 검색창이 있어요. 그쵸? 검색창이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내용을 작성을 하고 이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겠지? 그러면 이 검색 키워드들을 서버로 이제 그대로 보내주게 될 거야.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뭐 어디서 받냐? 이걸 뭐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페이지 기준 클래스, 크리테리아에서 저 네 가지 값을 받아주도록 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저 검색 키워드를 먼저 이제 추가를 해 놓으면은 검색하는 값이 이제 그대로 넘어오는 거지. 그럼 그대로 이거 들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매퍼까지 전달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매퍼에서는 이제 동적 쿼리 구문을 한번 우리가 활용을 해보고 대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넘길 때 이 검색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해서 넘겨줄 때 페이지 번호와 어마운트라는 것도 같이 넘겨야 돼요. 넘기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1번에 10번 되겠지? 그치? 무조건 1번에 10번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같이 실어서 현재 내가 이제 조회하고 있는 페이지랑 어마운트 값을 같이 넘겨줘야 된다 이거야.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검색할 때는요. 검색 버튼을 누를 때는
우리가 어느 페이지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내가 5번 페이지에서 이제 조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1로 세팅해 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1로 세팅을 해서. 그러겠지? 보통 검색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나오잖아.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1로, 뭐 어마운트 값은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 같이 넘겨주면 된다. 화면에서는 먼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넘깁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구현을 좀 이제 가보자.